함께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함께하는 김여하 네. 기자. 휴가 가서 나경원 기자 대신해서 이번 주에 특별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덥다라는 댓글이 많은데요.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예, 많이 더운데 여기가 유독 얼굴이 까맣게 나와. 내가 얼굴이 까맣긴 한데. 저희가 조명에 더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좀 늦어가지고 막 뛰어왔거든요. 예. 이제 땀이 막 흘러가지고 지금 진짜 덥네요 오늘. 예. 네, 정말 온열 질환자들의 특별한 좀 건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계엄 국무회의 2분에 불과. 네, JTBC 보도입니다. 네, 내일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특검발 보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요, 내란 특검이 이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2분에 불과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실 CCTV를 초단위로 분석을 해보니까 국무회의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인 시간이 이제 12월 3일 밤 10시 16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가 회의장을 나선 시각이 밤 10시 18분쯤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앞서 이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 후에 뒤늦게 관련 문서를 만들면서 국무회의가 당초 40분간 진행된 것으로 작성을 했다가 또 이후엔 5분으로 이제 수정을 했는데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뭐 서류 미비 문제부터 해서 이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들이 계속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씨가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서 대통령 부속실이 왜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서 보고하느냐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김태효 전 1차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제 순직 해병 사건의 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김태효 전 1차장을 오는 11일에 이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 이 새 특검을 통틀어서 김 전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우선은 이 국무회의가 2분짜리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별 감흥은 없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워낙 네. 엉망진창으로 됐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사실 5분인지 2분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제 수사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게. 그리고 뭐 JTBC가 열심히 취재도 했는데, 그냥 뭐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이 비상계엄에 성공을 했으면은 이게 아무 그렇죠.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무슨 다시금 그날 밤이 생각이 나네요. 함께 방송했던. 예. 그러니까 뭐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게 이게 김태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김태호가 지금 혐의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혐의가 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태호는 핵 인싸거든요. 핵 인싸거든요. 뭐 윤석열 정부 안에서요? 아니 아니, 평상시에도 그냥 핵인싸인가요? 아니, 윤석열 정권 안에서 예. 외교 안보 라인과 관련해서는 안보실장하고의 불화가 있었는데 계속 안보실장이 갈리고 김태호는 살아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핵 인싸였고, 제가 이거는 김태호한테 고소당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직접 얘기는 못 하겠는데, 비상계엄을 정말 몰랐을까? 예. 그러니까 이날 당일날에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기자들하고 아마 저녁을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전에 들었는데, 여러모로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예. 여러모로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뒤에 특검에서 좀 밝혀질 거라고 보고, 최상병 특검도 순직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김태효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문제예요. 예. 네. 특검이 속도를 더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근데 핵심은 윤석열의 구속부터 좀 이제 뭔가 혈이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내가 본 미래에서 윤석열 다음 주에 구속된다. 지난주 시점으로는 다다음 주에 구속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본 거보다 조금 빠르네요. 네, 그렇긴 한데,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게 그냥 뭐 우리 시청자분들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특검에 이제 윤석열 측이 공개한 그 특검의 주장이긴 하죠. 특검의 주장인데 어쨌든 윤석열 측이 공개한 구속영장을 보면은 신경을 많이 썼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혐의 사실을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증거인멸이 되고 있는지 이를테면은 뭐 김성훈이 변호인이 윤석열 변호인이 들어와 있을 때와 나가 있을 때 뭐 진술이 확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라는 걸 강의구 부속실장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증거인멸의 사유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판사에게 소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김용현도 그렇고 여인영 방첩사람도 그렇고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그렇고 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재구속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내일 만약에 그 구속이 되면 석방으로부터 123일 만에 다시 또 구속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주술인가? 난잘 맞췄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뭐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이철규 통해 YTN 인수 방법 알아보겠다. 네, 전성배 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 했다는 말이라는 거죠? 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최근 남부지검으로부터 전성배 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인 윤모 씨가 나눈 통화 내역을 이첩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4월부터 8월쯤에 전성배 씨가 윤 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가 지분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철규 의원이 2022년 10월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한전 KDN, YTN의 최대 주주였는데 지분을 매각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윤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YTN 인수에 약 4천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부 정보를 받고 실제로 또 뭐 대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금 단계에서는 원로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고요. 실제로 이제 특검팀이 통일교 간부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면서 전 씨에게 건넨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2천만 원 상당의 이 샤넬 가방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이제 경향신문 보도에 이철규 의원 반론이 실렸는데 이 전성배 씨와 7, 8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다라고 하면서도 YTN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눈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설마 하는데 또 워낙 많은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되게 저는 주목해서 봤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YTN이 이제 민영화 되던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은 언론 장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언론 장악을 넘어서 언론계를 해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그래서 뭐 논란은 있었지만 수신료 KBS 수신료 분리징수해가지고 완전히 KBS를 마비시켜버리고 그리고 YTN도 그냥 정권 바뀌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귀찮아 그냥 다 민영화해. MBC도 어떻게 해서든 민영화하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YTN 민영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돌아가 보면은요 한국경제 그때 언급이 됐던데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물망에 올랐던 그런 언급이 됐던 당사자들한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로 나온 게 뭐 한국경제라든지 몇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뭐 조선일보가 뭐 하려고 했다라는 뭐 이렇게 썰도 있었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유진이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유진이 튀어나와서 도대체 유진은 누구랑 줄이 닿아 있느냐. 그런데 유진이 그때 SPC 이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3,200억 원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3,200억 원도 사실 헐값이라는 얘기, 헐값 어쨌든 싼 가격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YTN 본사 건물하고 그리고 남산타워가 있거든요. 서울타워. 이것까지 부동산 가격까지 하면은 이거는 훨씬 더 나간다. 근데 굉장히 싸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철규 의원이 이게 사실이라면은 최소 4천억 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싼 가격으로 유진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제 추론인데 뭐냐면은 이철규보다 센 사람이 유진을 업어가지고 유진이 이철규보다 센 사람을 업어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추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게이트로 번지 뭐 이미 뭐 난장판이긴 하지만은 게이트로 번지겠다. 이거 잘 파보면은 뭐가 굉장히 나오고 동거래까지 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YTN은 지금 이제 유진이 손 떼라고 지금 노조가 시위 중이에요. 이것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YTN에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지금 출연 정지당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겨레
그게 아니라 예. 작년 10월에 제가 한겨레에다가 언론계 낙하산에 박제한다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했던 사람들 명단을 쫙 적었어요. 아, 칼럼으로 쓰셨다고요? 칼럼으로 한 50명을 썼습니다. 예, 이름을. 예, 박제하셨군요. 근데 그때 YTN 김백 사장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YTN 출연 중이었거든요. 예. 얼마 뒤에 갑자기 잘렸어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들어보니 그 칼럼 때문에 뭐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뭐 YTN에 앙금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박민 비판하는 KBS 박민 비판하는 칼럼도 여러 번 썼는데 박민은 나 안 잘랐어. KBS에서. 박민이 대인배야. 김백 사장 정신 좀 차려. 비판 좀 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잘라? 진짜 쪼잔해가지고. 하여간 사용화됐다. 이거는 근데 제가 내부에 있는 분으로부터 들은 거지만 저의 개인의 주장입니다. 예. 네. 자, 그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네, 이제 김건희 특검이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회 사무실과 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씨가 당시에 이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렇게 말한 통화 내역이 발단이었죠. 또 당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직 이제 윤 의원의 입장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미 경찰에서의 충실히 수사가 다 끝난 사안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다. 과잉 수사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찰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안 했나 보지. 뭘. 그러니까 그때 압수수색을 안 했잖아요. 네, 그 압수수색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죠. 네, 그래서 처음 네. 듣거든요. 그 압수수색 안 했으니까 충실하게 안 한 거지. 뭐 꼭 압수수색을 100%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윤상현 의원이 개입한 거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아니 무혐의라고 종결이 났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으니까 정권이 살아 있으니까 안 된 거고 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는 뭐 진영의 논리니까 그런데 이게 뭐 특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당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혁신이 자초, 국민의힘 또 내홍.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내용이 커지는 모양새죠. 네, 안철수 의원이 당내 소장파인 천목회 소속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박은식 전 비대위원을 혁신위원으로 내세웠지만은 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인적 쇄신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권성동, 권영세 의원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이 지난 6월 30일에 안 의원과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를 했는데 그때 전당대회 출마 계획 전혀 없다라고 밝혔고 또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폭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리 욕심에 매몰되어서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권영세 의원도 안 의원을 겨냥해서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형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안철수 의원이 조금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다음 달 중순쯤에 이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이 전대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양향자 의원도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에서 같이 출마하자라는 글을 쓴 건 왜라고 보십니까? 뭐 최근에 누구였지? 김대식 의원이었나? 예, 비대위원이기도 하죠. 예, 네. 그분이 이제 지난 대선 때 당내 경선 나온 사람들은 다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김문수, 한동훈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어쨌든 본인도 대선에 나왔던 분이니까 차라리 다 나와봐라. 그래서 본인의 출마의 어떤 그런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사실 물타기. 예, 김문수, 한동훈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안철수가 나오라고 하든 안 하든 그분들이 당사자가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죠. 이번 판에 낄 판인지 아닌지는 예.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냥 좀 안쓰러워요, 사실은. 안쓰럽다. 왜 안쓰럽냐면은 안철수라서 안쓰러운 건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어쨌든 당 대선 때 굉장히 헌신을 하고 당에서 약간 당원들한테 지지도 얻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근데 갑자기 혁신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하니 전당대회 안 나오는 거야라고 하지 뭐 혁신위원장 그래 뭐 잘 해볼 의지가 있나 보지라고 했는데 이게 5일 만에 그리고 혁신이 이제 출범하려는 이제 회의한 지 15분 만에 이렇게 파토가 나버리면은 이거는 정치적 책임은 사선 의원이고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 판단의 문제를 이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쌍권이고 뭐 친윤 주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이럴 줄 몰랐냐?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좀 타격을 입었고 이런 식으로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왜 이랬을까 좀 안타깝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당권 주자의 어떤 구도가 이제 좀 서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와중에 서정욱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한테 실망을 해서 친윤의 당대표로서는 장동혁 의원을 낙점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아직도 윤석열 타령 빨리 그러니까 깜빡이 넣어야 돼. 아직도 무슨 윤심 타령이야. 정신 좀 차려라 서정우가 진짜. 아직도 윤심을 얘기하고 있니. 아 진짜. 사식이나 넣어줘 나중에 깜빡 가면은 진짜. 네, 폭주하는 김준일 평론가. 자, 그러면 한동훈 대 김문수 구도가 다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출마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만류가 워낙 강해서 한 주변 사람들은 한 70%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그 이제 이 뭐 정치권이나 뭐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되게 이제 의견을 네. 많이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만나신 분들도 몇 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감 있어 한다. 아, 나가면 된다. 나가면 되는 걸 넘어서 내가 당을 바꿀 수 있다. 아. 그리고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약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대승은 아닐지언정 이게 그러니까 평가가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말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TK 2석밖에 광역단체장 못 얻을 거를 예. 한 4-5개 정도 얻었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은 놔둘 것 같느냐. 무조건 쫓아낸다. 예. 너는 평가를 한다. 그런 예. 식으로 될 가능성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문수 장관은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지금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잊혀질 거예요. 그리고 예. 경북지사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경북지사 진짜 줄까요? 지금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10명이 넘어요. 경북지사 하겠다는 사람이. 대구시장도 10명이 넘어요. 근데 김문수를 바로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당대표가. 그래서 아마 당대표를 한 번 더 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방송 3법 이번엔 통과될까? 네, 어제 과방위 통과했죠. 네, KBS와 MBC, EBS 이 새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 밖으로 이제 참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새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뭐 언론학계라든지 시민사회가 또 10수년째 요구해온 아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좀 대안 없는 비판만 해왔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가능한 한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는 김진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좋은 법안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좀 통과시키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실제.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거 방송법 통과 못 시켜서 미안하다 이런 약간의 사과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라면 이렇게 좋은 법을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다시 하겠다라는데 왜 반대?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하면은 지금은 KBS 이사가 11명인데 이거를 7대4로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이거를 추천을 했는데 이 11명을 15명으로 늘리면서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거는 6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9명은 이를테면은 뭐 시청자위원회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방통위 시행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치권 몫이 소위 말하는 40 과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아예 정치권을 손 떼라라고 정치적 후견주를 없애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어쨌든 이렇게라도 진전되는 게 방송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통위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계속 네. 방통위 폐지인데 아마 이거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나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방통위 폐지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오, 김진일 평론가는 여러 또 예언을 내가 하고 가시는데 내가 또 본 미래. 미래인가요? 먼저 보고 오셨던 미래는 이거 한 3개월 앞을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2달이겠네요. 조만간 예. 방통위 폐지 법안이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봅니다. 성지순례를 예상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